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이완타증권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상해가 어제 한번 트라이했던 3,400선 다시 오늘 회복해 놓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좀 흔들렸었는데요. 오후장에 상승세 돌아서면서 현재 3,40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 자, 시황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오중 전에까지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난번 3,25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지수는 아주 강하게 올라서지를 못하고 조금씩 이제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책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방향성들을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오중전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이 좀 방향성들이 일단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들이 뚜렷하게 상승이나 하락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보합 수준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들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한 가지 좀 다행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으면서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항공우주 업종들이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하락 업종은 자동차, 보험, 해운 업종들이 올라왔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자동차 관련된 판매량 지표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달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좀 연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에 대한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업종 또한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손해보험 쪽에서의 약간 판매율이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판매량에는 아직까지 전혀 이상은 없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 해운 업종까지도 조금의 하락세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지표들, 특히 이제 3분기 GDP 관련된 내용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6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이 성장률 부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9%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상치였던 6.8보다는 조금 다소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7%가 처음으로 깨졌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큰 점수를 좀 줄 수는 없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수치들을 좀 보고 점검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GDP 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에 대한 표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제조업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조금 더 상당히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나왔었던 모습들 지표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소매 판매와 같이 지금 현재 서비스업 관련된 그런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고성장세가 일단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서비스업에 대한 성장률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분기에 8.5%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6%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조업이 둔화가 되면서 안 좋게 나왔던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상당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제조업의 업황에 비해서 과잉 투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출과 건설이 이제 수요 감소가 일단 좀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앞으로 중국 시장을 좀 접근을 할 때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좀 비교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금융 그리고 부동산업과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만큼 그대로 업황 자체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업종이라 볼 수 있는 외식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업종들까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썩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만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고 대부분 소비 관련 업종이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한번 좀 투자에 임해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오중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으면 싶은데요. 주요 정책 과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좀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도 중점을 이룰 수 있는 이슈가 결국 오중전회가 될 것 같고, 이 오중전회가 진행이 되는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오중전회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오중전회가 개최가 이번에 됩니다. 이 오중전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향후 5년간의 중국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전에 경제 5개년 계약과 유사한 이제 그런 5개년 기획을 이번에 13차 5개년 기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보도를 좀 종합을 해서 일단 좀 찾아봤는데요. 내수 확대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환경 친화형 사회 구현 그리고 분야별 개혁을 좀 심화를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이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수 확대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가장 지금 현재 예전에 있었던 12차 5개년 기획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얼마나 좀 공고히 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소비시장 육성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GDP 성장률의 세부적인 지표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안정화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 연장선상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제로로 작용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두 번째부터 좀 알아볼 수 있는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12차 5개년 기획에서 채택이 됐던 것이 7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에 관한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 2025 전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신규적으로 추가될 산업들이 아무래도 항공 우주 장비 이번에 마션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중국에 있는 위성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그래피티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중국에 있는 위성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를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제조업 2025를 통해서 항공 우주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번에 농기계 및 장비에 관련된 업종도 이제 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발전 유도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환경 친화형 사회 구현을 하겠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테마 중 하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뿐만이 아니라 토양 그리고 수질 오염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수 확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 사업 관련해서는 미진하다라는 평가들을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3차 5개년 계획에선 여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주요 기업 관련해서 국유 기업과 그리고 산업 안정화, 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후황통 유망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기주모태주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주모태주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증류주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동안 실적이 상당히 좀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중국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좀 뇌물로 주는 이런 기주모태주의 마오타이주를 이제 조금 규제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주모태주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 말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기업에서는 고급화 전략들을 벌이고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이런 항공경비 축소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항을 했더니까 오히려 가격을 줄인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이, 그러니까 판매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출 자체가 증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는요, 조금 고소득층들이 일단 좀 소비를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가격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소득층 가구가 500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소득 성장률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202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2,100만 가구로 4배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다. 실적의 흐름들이 앞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주모태주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한번 좀 투자 전략들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지속적인 이런 하락 시그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된 음영 구간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9월 중순부로 해서 이 음영 구간들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중국의 GDP 성장률에서도 내부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 증가에 관한 아주 긍정적인 호재를 안고 중국의 소비 증대와 함께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마감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죠. 네, 간단하게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락 시그널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10월달 들어서면서 완연하게 좀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숨은 돌린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중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중전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상황들로 갈 거고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단부를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하단 폭에 대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3,250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3,250포인트까지 하단을 열어놓은 투자 전략들을 짜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